오랜만에 이진숙 지금 위원장의 헌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MBC가 어제 오늘 또 이진숙에 대한 기사를 막 또 쓰고 있더라고요. 네.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헌재가 10월 17일 날 마비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네. 또 마비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원래 나왔던 얘기가 에이 그건 망상이다. 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헌재를 마비시키겠냐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검찰 구형되고 난 뒤에 민주당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충분히 헌재도 마비시키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네. 그 3명을 모두 3명을 모두 다 국회 자기들이 추천 몫이죠. 추천하겠다고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원래 그게 두 명. 2명을 네. 그렇죠. 한 명은 민주당, 한 명은 국힘, 그리고 한 명은 합의해서 한번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2명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일이 꼬이는 건데 저는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그냥 헌법재판소고 뭐고 추천권을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추천한 애들이 뻔하거든. 그냥 한심한 애들 뭐 그런 애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얘네들은 추천을 남국이가 올 수도 있어요. 남국이 올 수 있죠. 사실 남국이도 알아. 자기 가면 역풍이 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국이 고사할 거. 남국이 고사합니까? 고사하지. 아 정말요? 네, 그렇죠. 남국이 헌재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 남국이는 먹는 거야? 뭐 이러다가 이제 가서 이제 당황하겠죠, 여러분. 근데 남국이 한번 추천하면 재밌겠다, 진짜. 왜냐하면 남국이가 네. 헌법재판관의 그 인사청문회를 하잖아. 난 거기서 남국이가 말할 그 현란한 그런 말의 향연들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 이것도 생중계할 거 아닙니까? 너무 진짜 가슴이 뛴다. 현란한 말의 향연들. 예, 네. 그렇습니다. 향연이란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뭐 향연 이런 얘기 들어보는데 그렇습니다. 플라톤? 네. 플라톤을 알아요? 제가 원래 좀 플라토닉 러브의 거의 대표적인 주자죠. 플라토닉 러브. 그렇습니다. 플라토닉이 플라톤에서 나온 얘기군요. 그럴걸요? 오. 플라톤이-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걸로. 왠지 플라톤이 그럼 애가 없어야 되는데. 어. 그렇죠. 하여튼 저는 플라토닉 러브의 선구자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두 연가서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 플라토닉과 맞다잖아. 지금 댓글 봐봐. 플라토닉 플라톤이랑 맞다잖아. 상관없다 하시는데요. 진짜? 네. 조지아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플라토닉 러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남국 얘기하다가 또 남국, 산을 좀 올랐네요, 저희가. 남국,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가 마비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헌재에 계시는 분들도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얼마나 개떡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 빨리 지금 이준숙에 대한 결판을 빨리 내야 된다. 그러니까- 10월 17일 전에.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헌재를 왜 마비시키면 좋은 게 뭐냐면 그럼 네. 이게 이진숙 이분이 지금 탄핵으로 헌재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판결 앞두고 있는데 그 헌재가 마비되면 그게 미뤄지잖아요. 미뤄지죠. 그래서 계속 못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미 그 뭐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마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원래 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또 언론 이쪽에 좀 강하잖아. 야, 그만 계속 이제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헌재 또 마비시키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추천을 영원히 안 한다. 원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렇게 이제 말하는 처음이 나왔어. 그러니까 국회 추천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군요. 그 벌써?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그 민생 같은 거 챙기는 데는 밑바닥인데 요런 잔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범죄 꾸미고 뭔가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라든가 뭐 공직자 뭐 친일 왜곡 이런 거 같은 거는 보통 사람은 생각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이런 거를 알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또 그런 거다 관심이 보니까. 없는 주제죠. 그러니까 청문회 때는 좀 관심을 갖다가 이제 헌재로 넘어가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관심이 떨어지고 다른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 사실 이 그 헌재 이 문제도 나중에 좀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네.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은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는 게 이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정지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안 통과된 게 처음이라더라고요. 탄핵소추안 통과된 게.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사실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설마 탄핵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마비시키고 검사를 마비시키는 이런 용도로 쓸 거라는 거를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생각도 못하다 보니까 개헌할 그런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저는 나중에 좀 개헌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검사 탄핵이라는 거는 정말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징계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검사를 징계한답시고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국회가 탄핵까지 한다? 그러니까 탄핵 대상에서 검사가 탄핵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하급이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 장관 이 정도를 탄핵을 하지 누가 검사를 탄핵한다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운 놈들이다 진짜 얘네들은. 진짜. 그리고 이번에 MBC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하는지를 보니까 탄핵 소추로 직무는 정지됐지만 급여를 받는 고위공직자 신부님에도 이 위원장은 야당 비난에 거침이 없습니다. 아니 지들이 탄핵을 민주당이 시켜놨는데 그러면 당연히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돼서 그러면 급여를 받는 거지 그 야당 비판하면 안 됩니까? 이게 뭔 소리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MBC는? 그리고 급여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임무 정지됐기 때문에 기본급만 거의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기 월급이 얼마며 연봉이 얼마며 그 고자가 나온 마리를 거느리고 그리고 떡값까지 받는 애들이 그럼 그 값을 하고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아깝냐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MBC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선임의 제동을 건 재판부를 향해선 좌편향적이라며 인신공격적 폄훼도 서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좌편향적이라고 하는 말이 인신공격성 폄훼가 되면 참고로 이 기사의 MBC 지금 제목에는 극우 발언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극우는 무슨 발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난할 수 있지만 남은 이렇게 좌쪽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그리고 좌편향 좋은 거 아니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뭐 좋은 건데 왜 MBC는 좌편향으로 개딸들한테 이렇게 시청률 받아먹고 지금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그러니까 행정부의 일을 갖다 이제 딴지를 건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저는 그러니까 좌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부드럽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른 거 어떻게 이거 말고 어떻게 해서 이거 해석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준석이었으면 이게 무슨 개또라이 짓이냐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그 판사에 그렇죠. 대해서. 아니 그 이사선임을 계속 못해서 MBC 정상화를 지금 막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 정말 그리고 그걸 갖다 그 이해 당사자인 MBC가 이렇게 보도로 욕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번에 또 논평을 냈습니다. 이렇게 논평을 내네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불법적 행태들이 법원에서 차례차례 저지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차례차례 저지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때 가처분 신청했던 거 인용된 거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조지가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 내부적으로는 일단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지금 반응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또 본안 소송하고 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일시적으로 이걸 정지한다는 거지 이게 민주당 그 MBC 얘네들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닌데 이걸 그렇죠. 갖다 무슨 법원에 저지당 뭐 불법적 행태가 저지당했다라고 할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정미 재판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탄핵 소추안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 유념해 달라라고도 당부를 했었고요.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도 아니 민주당 정부에서도 방통위원 5명이 항상 충족된 적이 없는데 언제까지 구성되어야 하냐 이렇게 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네 민주당 정부일 때 문재인 때도 5명 항상 충족된 적이 없는데 왜 도대체 이번에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냐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법을 갖다 개정하려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거 알죠? 그 김현 그러니까 두 명 개정 그러니까 이게 4명 이상 출석 김현이 방통위가 했던 거. 4명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개정 이유가 이거예요. 현재까지는 2명만 해도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너무하지니까 그러니까 2명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행 법으로 2명이 불법이면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얘네들 정말 좀 머리가 나빠요 애들이. 머리가 나쁘기도 한데 네. 난 정말 자꾸 이제 이번 정부에 대해서 언론 탄압 이런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진짜 끔찍한 아, 언론 탄압에 그걸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점수 고쳐가지고 방송국 하나 날리려고 하는 그런 거야말로 끔찍한 언론 탄압이지. 말이 안 되지. 우리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뭐 다 임기까지 다 거의 다 채워줬고 방송 사장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MBC 그렇죠. 사장 다 기다려주고 했는데 뭘 언론 탄압이냐고. 그리고 뭐 MBC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 적 있냐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MBC가 대통령을 탄압하고 있죠 지금. 맞습니다. 그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